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 미국 대학 입학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나온 시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를 결정하면서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고 계세요. 올해 역시 에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탑스쿨에 합격하면서 좋은 소식들로 저희도 감사 인사를 무척 많이 받고 있답니다. 저희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저희 에픽과 함께 하이스쿨 내내 잘 버텨온 그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축하합니다. 오늘은 요즘 새로 저희 센터로 대입 준비로 문의 오시는 분들 중 공부를 잘했는데도 액티비티도 다 좋았는데 어떻게 탑스쿨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씩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 내용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학 입학 결과로 바로 연결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학부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부를 그렇게 잘 했는데도 액티비티도 엄청 많은데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공부만 잘한 것도 아닌데 왜 탑스쿨에 떨어졌을까요?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어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대학 상위 20위에 들어가는 학교들 중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은 탑 20위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들은요.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방과후 활동만, 특별 활동만 가지고 가는 학생들은 없겠죠. 다들 공부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탑 스코어로 만들어서 높은 상태로 대학 지원을 하겠죠. 예를 들어 내신 4.0 만점에 거의 4.0 학교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보통 1, 2% 안에 드는 학생들이 가겠지만요. 그래도 조금의 플렉서빌리티를 갖고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발음 라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SAT나 ACT도 수능 성적도 당연히 거의 만점자로 SAT는 정말 못 받아도 한 1500점 정도, ACT는 34점으로 미니멈으로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또 당연히 학교 클럽 활동이나 외부 활동 중 상장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겠지만요.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대회를 몇 개를 개런티를 하고 무조건 논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준비를 하지만 그게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에 맞게 로드맵을 짜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메이저 영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포커스를 해서 학생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메이저에 관련 없는 나머지 부분도 특히 봉사활동은 기여도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꾸준히 했는지 여러 가지 그 학생의 캐릭터가 묻어 나온다면 어떤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그러지 않아도 같은 가치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했던 액티비티들이 그 학생과 맞는 그리고 그게 본인이 원하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요즘엔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했는지가 중요해진 시대예요. 예를 들어 예전엔 학생들이 모빌 앱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경력이었죠. 요즘은 그 앱의 컨텐츠가 뭔지가 더 포커스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프레젠트를 하게 노력하거나 본인이 클럽을 만들거나 했어요. 리더십 포지션이 먼저가 아닌 그 단체를 왜 만들고 왜 내가 거기 가입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단체에서 이루어낸 업적과 실질적으로 배운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대회 나가서 상 받는 것도 그래요. 많은 상을 받고 큰 대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내가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툴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경쟁력이 너무 세서 수상을 많이 못하거나 금운동 이렇게 아니면 뭐 first, second, third place만 사실 원서에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이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만약 수상을 못하게 되면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 원서에 넣을 수는 없게 되죠. 내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싶고 그런 걸 좋아하고 잘하고 필요한 학생에게는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이 값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게 되지만 사실 상을 받는다고 해서 상만 받고 다른 부분이 결여가 된다면 특히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해서 어떤 인성적인 면이 부족하고 자기 이고에만 빠져있는 학생들이 입시 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학생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서비스들도 무척 중요하게 작용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추천서와 college essay가 그 경쟁률 높은 대학들의 입학에 결국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게 그 이유예요. 대학 입시에는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대학 입시 조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요. 그것도 그냥 원서 넣기 전에 갑자기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닌 적어도 9학년 때부터의 업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모든 캐리고리에 있는 영역을 관리해서 원서 넣을 때 총체적으로 개개인의 학생의 업적과 성향과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원서 작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말씀드렸던 5가지 영역을 다시 짚어봤을 때 첫 번째로는 GPA,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언어와 AP, IB 과목으로 이수한 성적으로 거의 만점 수준이었을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AT, ACT, AP exam 같은 이런 스탠다드 테스트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만점으로 만들어 놨다고 기본으로 두고요. 세 번째로 extracurricular activity죠. 이 부분은 3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면 첫째로 전공 관련 쪽으로 포커스해서 프로파일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전공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특별 활동 내용을 꾸준히 하고 상도 받고 어떤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리더십 봉사활동, 인턴십, 리서치 페이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랑 커리어에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전 학년에 골고루 준비해 두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네 번째 컬리지 에세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경험한 내용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르게 말하자면 대학에서 볼 때 그 학생의 성격이나 성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많은 경험들 중 하나를 꼽아서 설명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진짜 참 경험일 경우 학생들은 그 경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적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째로는 recommendation letter예요. 추천서를 써주시는 여러 명이 따로따로 한 학생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영역에 추천서 써주시는 분들이 답을 해야 해서 고등학교 시작하면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외부 활동에서도 추천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를 가든 성실하게 과외 활동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대학마다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입학사정관님들이 학생의 원서를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한 학생이 어떻게 이력서나 원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경력이나 이력을 잘 정리해서 보는 사람이 좋게 나열하는 것도 대입 원서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탑스쿨을 가기 위한 학생들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상위권 학교들도 지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GPA가 상위 1%에서 5%는 아니지만 그래서 10%, 15%, 20%로 가는 학생들의 학교 리스트는 다를 거고요. SAT나 ACT 성적도 1500점 이상이냐, 1400점 이상이냐, 아니면 ACT도 34점, 35점 이상이냐, 아니면 30점 이상이냐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 리스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 즉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맞게 나중에 학교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학 결정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하버드가 됐다고 예일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상위권 학교들 4, 5개 정도 아니면 5, 6개 정도 넣고 타겟 스쿨로 4개나 5개 정도 넣고 세이프티나 백업 스쿨로 1-2개 정도 준비해서 총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넣어야 하는데요. 리칭 스쿨로만 15개를 넣어버리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요. 내가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학교 리스트를 신중하게 레벨별로 고려해서 고르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자, 오늘은 왜 공부 잘하는데 IB나 탑스쿨에서 떨어졌죠? 액티비티도 화려한데 왜 탑스쿨 20권 안에 드는 학교를 못 들어갔죠? 하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한국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입학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로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무척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힙스 쪽에 가까운 학교들만 준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참 안타까웠어요. 좋은 명문대, 꼭 하버드, 예일 같은 학교만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요즘 정보화 시대에 여러 사이트를 보시면서 리서치를 하셔서 학교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아보시고 학생이 대학 지원하는데 착오가 없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도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도 미국 교육의 핫한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